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일제지가 자회사 국일그래핀을 통해서 그래핀 제조 기술을 시연했었는데, 이때 이제 구글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소식으로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일제지 같은 경우 탄소배 페이퍼라는 수소차 또 연료전지 부품 소재에 의해서 수소차 관련주를 엮이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는 그래핀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오히려 수소차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시작 전에 뉴스가 돌면서 아주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국일제에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국일 그래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국일 그래핀이 이 그래핀 기술을 시연할 때 구글의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참석을 해서 이 연구팀과 또 기술 미팅을 가졌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그래핀이라는 것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상온에선 구리보다 100배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고요. 또 실리콘보다 100배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강철보다도 이제 200배 이상 강도를 갖고 있고 또 휘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도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꿈의 신소재다 이런 얘기가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2010년 노벨 물리학상 소재로 주목을 받은 바 있었죠. 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래핀 기술이 양산화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제품에 반영되는 그런 뉴스들은 거의 없었어요.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자회사가 그냥 자체 개발한 기술이 아니라 충남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제 공동 개발을 한 겁니다. 향후 그래핀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3년에 10억 달러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초기인 거죠.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0억 달러도 아직 멀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걸 너무 이제 부풀려가지고 많이들 얘기가 했었죠. 그러면 국일 그래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좀 보면요. 충남대 원천 연구 기술을 지금 이전받아서 8인치 PCVD를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시연해 보인 거예요. 제조 기술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정부 과제하고 산학협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뭐 주식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거지만 이것이 더 확대가 되려면 뭔가 테마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상보라든지 아이 컴포넌트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두 기업의 주가하고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테마가 확실하게 엮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이렇게 국일 제재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기존 기술로서는 불량률이 높고 또 제조 원가도 높고 대면적 그래핑을 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사 공정이 많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사 공정을 많이 삭제를 해서 지금 불량률도 최대한 낮추고 또 원가도 낮추고 또 대면적 그래핑을 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던 거죠. 특히 이 부분에 이제 구글이 관심을 보였다. 이 점이 이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게 된 배경입니다. 향후 구글 그래핀이 진출할 사업 분야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은 역시 터치 패널 모듈 쪽하고 OLED 패널 쪽에 사업을 진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은 보지 마세요. 이 시장 전망치인데 이건 좀 무시하시고 대신에 이제 그 규모만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어느 쪽에서 제일 커지느냐 보면 역시 OLED 패널 쪽하고 터치 패널 쪽의 규모가 가장 좀 커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에서 가격은 뭐 굉장히 좀 부풀려져 있으니까 그건 보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확장성을 보면 역시 터치 패널 쪽하고 OLED 쪽이 진입했을 때 가장 좀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나올 뉴스가 이렇게 터치 패널 모듈이나 OLED 패널 쪽에 수주를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다만 지금은 이제 기대감 갖고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일제재 재무 현황을 보시면 매출이 이제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 영업이익도 조금씩 느는데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거죠. 사실 뭐 1억, 3억, 4억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 또 적자로 다시 또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특수지 사업, 이 특수지 사업 쪽에서는 큰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 개발하고 뭔가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돈이 필요할 텐데 돈을 벌어야지 그 돈으로 뭔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CB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삼자 배정 유증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근데 기존 주주 상대로 만약에 증자를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감소하고 국일 제재의 기술력을 보겠다라는 사람들은 역시 뭐 투자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리스크를 내가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국일 제재 지금 사채 발행 현황을 보시면 이미 이제 40억짜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20억씩 두 개가 있고 또 30억짜리를 또 발행을 했습니다. 요거 합하면 이제 70억인데 아주 큰 물량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물량이 나올 거는 20억짜리밖에 없습니다. 다 올 연말하고 내년도에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다 부담이 없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할 때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뭐 사채 20억짜리 나온다 그래서 하루면 뭐 매물이 다 소화될 수 있는 지금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술적 부분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전일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긴 꼬리 달고 또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지수도 좋지 않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재료를 가지고 아주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이 뭐 1600억대 그런 회사가 지금 거래대금이 1700억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다 한번 돌았다는 거죠. 한 바퀴씩 다 돌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저가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수급이 다 몰려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큰 수급이 들어왔으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 번에 그냥 푹 빠져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반등을 해서라도 한번 싼 고점을 만들고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앞전에 이제 급등했을 때 모습입니다. 역시 수소차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재료가 1.5분 소멸되면서 다시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조정이 받았는데 저점을 유지를 쭉 하고 있다가 다시 또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고점 돌파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번에 고점 돌파했을 때 이 저점은 깨지 말아야 되겠죠? 이 급등을 계속 유지하고 움직이려면 오늘 이제 저점 찍었던 이 1300 한 30원 라인, 요 라인을 깨지 않고 움직여야 됩니다. 20원, 30원 깨지 않고 요 위에서 놀면 이제 계속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뭐 갭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눌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눌림 받냐가 중요하고요. 역시 거래가 한 번에 죽으면 안 되고 꾸준하게 거래를 유지하면서 이 고점의 매물을 좀 소화한다 그러면 자, 앞전에 이 고점이 있습니다. 1700원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이번에 기회가 돼요. 수급적으로는.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그런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고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이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 급등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급등하고 눌림목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지지되면서 또 재료 내고 한 번 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1700원에 대한 도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점이 깨지지 말아야 되겠죠. 자, 분봉 열어놓고 보면 바로 급등해서 대량거래 수반하고 상한가 말았는데 중간에 한 번씩 깨졌어도 바로 또 말아버립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점에서 갭 상승하고 밀렸습니다. 자,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일의 상한가를 살짝 깨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붙여서 또다시 올라오는 쉽지 않은 그림입니다. 뭐 계속해서 장중에 거래량을 유발시키면서 보통 이렇게 그 고점에서 거래가 터져가지고 밀리게 되면 저점에서 잠깐 반등 나왔다가 한 하락 N자 형식으로 이렇게 조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대로
다시 또 말아 올려서 양봉으로 마감됐다는 게 그만큼 수급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자리에서 저점 지지 여부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또 트레이딩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래핑 관련된 내용이 계속 확대되는 소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테마의 한쪽인 상보나 뭐 아이 컴포넌트 이런 쪽의 움직임들도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국일 제지가 고점에서 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면 그때 이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아이 컴포넌트 거래량도 없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빠지고 있죠. 자, 지금 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일 제지가 쉬어갈 때 그런 그래핑 관련된 재료를 뿌린다 그러면 이렇게 대량 거래 한번 터지면서 한번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미리 사서 보유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대로 그냥 지켜보다가 수급 붙을 때 빠르게 매매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보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량 거래 수반할 때 빠르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바닥에서 수급도 없습니다. 뭐 하루 거래대금이 2억이니까요. 뭐 매매할 수도 없죠. 그래서 국일 제지의 그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국일 제지로 매매를 하되 국일 제지가 쉬어갈 때 그래핑 관련된 재료들이 확대되는 줄도 보시고 그럴 때 이제 상보 같은 종목들 또 아이 컴포넌트 같은 종목들에 수급이 붙을 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경제가 지금 역성장을 하면서 좀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 지금 또 지수 고점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시장을 보면서 수급에 좀 집중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장이지만 언제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구글이 참 세긴 세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